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네트워크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대해서 말이죠. 그동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연한 기대감이나 추측만 무성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실제 코드로 증명되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으로 우리 눈앞에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그 문을 오늘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파이 깃허브에 V20.2라는 업데이트가 하나 올라왔죠? 이것 때문에 지금 커뮤니티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석도 정말 다양하고 논쟁도 엄청나게 뜨거운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파이 메인넷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진짜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그냥 기술이 좀 좋아졌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이 생태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먼저 V20.1 릴리즈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정말 폭탄급 소식인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엔 당연히 팩트체크를 해봐야겠죠? 코드 안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샅샅이 뒤져볼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계획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코드 기반의 헌법이라는 게 뭔지 알아볼 거고요. 이게 또 우리 파이오니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왜 투자자로 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다가올 파이데이에는 어떤 발표가 있을지 최종 예측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죠. 커뮤니티를 이렇게나 뜨겁게 달군 V20.2 릴리즈라는 사건. 그 본질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업데이트일까요? 아니면 생태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거대한 폭탄일까요? 지금 이 V20.2 업데이트를 두고 커뮤니티의 의견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제 파이메인넷에서 온갖 D앱들이 돌아갈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완벽하게 탑재됐다라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코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본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잠깐만, 이건 완전한 기능 출시라기보다는 앞으로를 위한 아주 중요한 기반 공사를 한 거야 라면서 신중한 분석을 내놓고 있죠.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자, 이제 온갖 추측과 희망 회로는 잠시 접어두고 오직 팩트, 진짜 증거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릴리즈 노트랑 코드 변경 사항을 한 줄 한 줄 뜯어보면서 V002가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뭔지 그 안에 숨어있는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팩트를 들여다보니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파이 네트워크의 뼈대 기술인 스텔라 코어를 최신 버전인 20.2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 20.2 버전이 스텔라 생태계에서 소로반이라는 4세계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는 버전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에 정말 강력한 최신형 엔진을 장착한 것과 같아요. 엔진은 달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모든 사람에게 운전하라고 키를 나눠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적인 준비가 끝난 것과 그 기술을 모두가 쓸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릴리즈 노트에 떡하니 쓰여 있죠.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만 진행, 데이터 이전 없음. 여기서 데이터 이전이 없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용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대규모 기능 변화나 데이터 구조 변경 같은 건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 정말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확 열렸다면 관련된 데이터 구조가 엄청나게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규모 기능 출시가 아니라 조용히 미래를 위한 기반, 인프라를 다지는 작업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뭐가 빠졌길래 아직 문이 안 열렸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소루반 RPC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이 RPC라는 게 뭐냐면 개발자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열어주는 공사장 정문 같은 거예요. 이 정문이 있어야 개발자들이 자재도 들여오고 설계도대로 잘 지어지는지 테스트도 하고 네트워크랑 소통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V10.2 업데이트에는 이 정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땅은 아주 평평하게 잘 다져놨지만 아직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허가는 안 내준 상태인 거죠. 따라서 이번 섹션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V20.2 릴리즈는 스마트 컨트랙트 시대를 열기 위한 정말 중요한 기술적인 초석을 다진 작업이었습니다. 네트워크의 기반을 미래 표준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아주 의미 있는 진전이죠. 하지만 개발자들이 실제로 그 위에서 DAB라는 집을 짓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V20.2가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면 진짜 이야기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중요한 사건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PIRC1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건 V20.2 업데이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파이 생태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진정한 청사진, 진짜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PIRC1은 그냥 기술 문서나 백서가 아니에요.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코드 기반의 헌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하는 약속이나 계획이 아니라 코드 그 자체로 규칙이 정해져서 누구도 어길 수 없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법도 없고 질서도 없었던 초창기 웹3 프로젝트들의 혼란스러운 서부 개척 시대를 끝내고 법과 질서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갖춘 잘 계획된 디지털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코어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아주 상세한 도시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이 헌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가 바로 이 세 개의 바구니 규칙입니다. PIRC1은 어떤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할 때 그 토큰을 반드시 세 개의 바구니에 용도별로 나누어 담도록 강제합니다. 첫 번째 바구니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물량, 두 번째 바구니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파이와 짝을 이룰 물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태계에 많이 기여한, 열심히 활동한 사용자들에게 보너스로 줄 물량. 이렇게 처음부터 돈의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팀이 마음대로 토큰을 팔아치우는 걸 막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경제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헌법이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바로 이겁니다. 신뢰가 필요 없는 유동성 공급 프로세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에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파이를 투자하잖아요. 그럼 그 파이는 프로젝트 팀 지갑으로 바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스템이 관리하는 중간 금고, 즉 에스크로라는 곳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시스템이 이 금고를 열 수 있는 모든 열쇠를 코드의 힘으로 파괴해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가 투자한 파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프로젝트 팀조차도 절대로 빼낼 수 없는 상태로 유동성 풀에 영원히 잠기게 됩니다. 이건 사람의 양심을 믿는 게 아니라 코드를 통해 먹튀, 즉 러그풀을 기술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정말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규칙이 명확하고 질서가 있으며 강력한 안전장치까지 갖춰진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게 우리 파이오니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이제 두 가지의 새로운 자본으로 정의됩니다. 첫째는 파이파워예요. 이건 내가 얼마나 많은 파이를 스테이킹 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종의 프로젝트 청약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해주는 거죠. 둘째는 참여 점수입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꾸준히 앱을 쓰고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평판 자본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작동합니다. 파이파워가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면 참여 점수는 그 참여를 통해 얼마나 더 큰 보상과 혜택, 예를 들어 보너스 토큰이나 할인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정말 대단한 점은 단순히 돈 많은 고래가 모든 걸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태계에 진짜로 기여하는, 열심히 활동하는 사용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었어요. PRC1 규칙에 따르면 프로젝트가 보너스로 주는 토큰 물량의 무려 3분의 1을 참여 점수 상위 3분의 1의 사용자들이 싹쓸이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기여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일종의 액티브 리워드 존을 만드는 겁니다.
단순 투자가 아니라 활동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외부 규제로부터도 훨씬 자유로울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모델이죠. 그리고 이 모든 구조가 만들어낼 가장 강력하고 장기적인 효과는 바로 파이 블랙홀 현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파이 RC1 표준을 따르는 멋진 디앱들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출시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디앱의 유동성 풀에 넣은 파이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앞서 설명한 프로세스에 의해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이건 마치 블랙홀이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시장에 유통되는 파이를 계속해서 빨아들여서 없애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건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파이의 총 유통량을 구조적으로 계속 감소시켜서 생태계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정말 강력한 공급 충격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증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미래를 위한 기술적 기반 공사인 V20.2,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이 경제의 헌법이 될 파이 RC1. 이제 이 중요한 단서들을 모두 모아서 퍼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파이베이에면 과연 어떤 발표가 있을지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최종 예측을 세워보겠습니다. 다행히 이건 우리가 그냥 상상만으로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어팀이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줬거든요. 그들이 밝힌 세 가지 핵심 우선순위는 이겁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친 파이RC1, 즉 토큰 런치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 둘째, 자신들이 가진 강력한 KYC 솔루션을 다른 프로젝트들도 돈 내고 쓸 수 있게 서비스로 만드는 것, 바로 KOAS. 셋째, 더 많은 개발자들이 파이 생태계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자 도구를 더 좋게 만드는 것.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의 최종 예측은 이렇습니다. 다가오는 파이데이 당일 파이 RC1, 즉 토큰 런치 프로그램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업데이트가 발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지금 코어팀의 최우선 과제이니까요. 그리고 KAS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거나 새로운 개발자 도구를 공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하고 제한 없는 메인넷 덱스 출시, 이건 아직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코어팀의 행보를 보면 무질서한 시장을 먼저 여는 것보다 질서의 기반이 될 경제의 규칙과 헌법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모든 기술적인 변화, 경제적인 설계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이 생태계에 불어닥친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파이 네트워크의 역사적인 전환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저 매일 수동적으로 번개 버튼을 누르면서 파일을 모으기만 하던 시대는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프로젝트가 진짜 가치가 있는지 내 눈으로 분석하고 내 자본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지 전략을 짜고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여해야만 더 큰 보상을 얻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좋든 싫든 강제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신 겁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역할은 더 이상 단순한 채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잠재력 있는 프로젝트를 옥석 가리듯 발굴하고 그들의 가치를 냉철하게 분석하며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파이와 그동안 쌓아온 평판을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벤처 투자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겁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 채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투자자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새로운 파이 생태계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